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배열로 3개의 스택을 구현하시오. 지난 시간에는 링크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했잖아요. 이번에는 배열로 스택을 구현할 건데요. 그것도 배열 하나로 스택 3개를 구현할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쉬운 방법, 그냥 배열을 3으로 나눠서 고정 길이로 스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어려운 방법, 배열 안에서 각 스택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빈 공간을 스택 간에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스택을 만들 거예요. 우선 쉬운 방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고정 길이 스택은 배열을 딱 3등분해서 각 스택에 할당된 영역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스택 번호랑 스택의 크기를 곱해서 각 스택의 시작점을 구한 뒤에 각 스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더해서 맨 마지막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의 데이터를 푸시하거나 팝할 때 해당 스택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함께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새로운 클래스 이름은 Fixed Multi-Stack. 스택의 개수는 3개로 고정할게요. 각 스택의 사이즈 저장할 거, 실제 데이터, 각 스택의 데이터 사이즈 저장할 공간,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게요. 스택 사이즈를 받고 내부 변수에 저장합니다. 스택 개수만큼 각 스택에 데이터 사이즈를 저장할 배열을 생성하고 스택의 개수 곱하기 스택의 사이즈로 실제 데이터 저장할 공간을 생성합니다. 내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함수 먼저 만들게요. 스택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각 스택별로 따로 알려줘야 되니까 인자로 몇 번째 스택인지를 받아야겠죠. 스택의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 사이즈에 가서 스택 번호의 방이 0인지 확인합니다. 이번엔 스택이 다 찼는지 스택의 사이즈를 저장하는 공간의 데이터랑 처음에 클래스를 생성할 때 받았던 스택 사이즈랑 같은지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데이터의 배열방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게요. 일단 해당 스택의 첫 방 번호를 스택 사이즈랑 스택 번호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사이즈 배열에 들어가서 스택 번호로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찼는지 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두 개를 합치면 위치가 나오겠죠?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1 빼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푸시하는 함수 만들게요. 몇 번 스택에 데이터를 푸시할지 스택 넘버랑 데이터 아까 만든 함수 isFull을 이용해서 스택이 다 찼는지 확인하고 다 찼으면 full stack exception을 생성해서 exception을 던집니다. full stack exception을 만들게요. full stack objection 클래스 exception 확정해서 선나고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push 함수가 full stack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고 명시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 찼을 때는 예외를 던지는데 아직 공간이 남아있으면 스택의 맨 마지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1을 더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해당 스택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꺼내볼까요? 스택 번호를 받고 비었는지 확인하고 비었으면 예외를 던지고 몇 번 방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지 방 번호를 획득합니다. 그 번호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은 비워줘야겠죠? 사이즈 한 개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번엔 맨 위에 데이터를 보는 거 마찬가지로 스택 번호 받고요. 비었으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마지막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택의 크기는 5로 할게요. 데이터를 푸시하고 싶은데 푸시 함수는 풀 스택 익셉션을 던질 수 있으니까 try catch로 묶어줘야 해요. 5개 이상 넣으려고 할 때 메시지를 던질게요.
0번 스택에 1, 2, 3, 4, 5 5개 데이터를 푸시했어요. 1번 스택에도 한번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mpty stack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try catch로 묶어줄게요. 한번 스택의 데이터를 가져와 볼까요? 팝 두 번 가져오고 한 번 보고 한 번 더 가져오고 비었는지 확인하고 두 번 더 가져오고 비었는지 또 확인하고 0번 스택의 데이터를 봤으니까 이번엔 1번 스택도 가져와 볼게요. 실행. 자, 0번 스택 끝에서부터 잘 가져와지네요. 가져오고 보고 가져오고 아직 안 비었고 가져오고 이제 비었죠. 두 번째 스택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고 보고 가져오고 아직 안 비었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그럼 0번 스택의 6번째 데이터를 한번 푸시해 볼까요? 실행. 6번째 데이터를 넣으니까 full stack exception을 만나서 it's full 이라고 출력했네요. 현재 우리가 0번하고 1번만 사용해서 2번 스택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배열방에는 자리가 많은데 스택별로 고정된 만큼씩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유동길이 스택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동길이 멀티 스택을 구현해 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드가 좀 길어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개운하게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구현한 고정 길이 스택은요. 스택의 데이터가 다 찼으면 더 이상 푸시를 못하고 그냥 풀스택 익셉션을 뚫어하도록 코딩을 했었잖아요. 하나의 스택이 다 차버리면 다른 스택에 아무리 자리가 많아도 더 이상 이 스택에 데이터를 넣지 못해요. 예를 들어 서랍에 양말이 꽉 찼는데 속옷 칸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럴 때 속옷 서랍의 크기를 줄이고 양말 서랍의 크기를 키우면 양말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스택에 데이터를 한 개 더 넣고 싶어요. 그런데 스택의 크기가 5예요. 데이터가 5개 다 찼어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스택의 오른쪽에 있는 스택을 쉬프트 합니다.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스택이 한 칸씩 옆으로 양보해줘야겠죠. 자, Shift-R 스택의 데이터들을 한 칸씩 옆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는 비워줘요. 그리고 2번 스택의 시작점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1번 스택의 크기를 이제 5가 아니라 6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1번 스택에 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양말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양말을 또 샀어요. 이제 속옷 서랍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돌아서 그 앞에 스택을 시프트합니다. 마치 배열방이 동그랗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가 1번 스택이 6개, 2번 스택이 현재 한 번 시프트해서 4개, 그리고 마치 배열방의 시작이 배열의 끝과 연결된 것처럼 여기서 0번 스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고서 시프트를 하는 거죠. 1번 스택에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스택에 자리가 있는지 보고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 스택을 시프트 하도록 재기적으로 호출을 해요. 2번 스택에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뒤에 있는 0번 스택을 시프트 해야겠죠? 그러면 0번을 시프트하고 시작점을 바꾸고 2번에게 너는 사이즈가 5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얘는 현재 6이죠? 그러면 얘는 현재 사이즈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기 호출된 함수를 반환하면서 2번 스택이 시프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한 칸씩 뒤로 보내고 맨 앞에 있는 애 초기화하고 2번 스택의 시작점을 옮기고 나는 이제 4구나 하면 1번 스택은 자리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시프트를 하면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열방을 동그랗게 상상해서 움직였었는데 사실 배열방은 일자예요. 다시 1, 2번 스택이 다 찼을 때 시프트 하는 걸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0번 스택에 시프트를 해볼게요. 자기 영역의 맨 끝 방에서부터 맨 앞까지 돌면서 데이터를 한 개씩 뒤로 밉니다. 코드로는 이렇게 앞에 데이터를 뒤에 넣도록 자기 스택의 시작점을 만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0번 스택에 시프트를 맞췄어요. 그러면 0번 스택의 시작점은 이쪽으로 오고 사이즈는 4가 되고 2번 스택은 크기가 5가 되겠죠. 이제 2번 스택이 데이터를 옮길 차례죠. 그런데 자기 영역이 앞에 한 개 더 생겼잖아요. 맨 마지막 데이터의 방 번호가 0번이에요. 여기는 0이잖아요. 0, 1, 2, 3, 4.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1번 방의 데이터를
0번 방에 넣으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번 방은 없죠.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모듈러의 wrapping around라는 기술이에요. 모듈러는 다 아시죠? 모드 함수나 퍼센트 연산자. 이거 그냥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5개의 데이터가 있는 배열방의 숫자를 한 개씩 이동하면서 계속 출력하고 싶어요. 한 칸씩 플러스 1 하면서 뒤로 세다가 4번 방 플러스 1 하면 5인데 5번 방은 없잖아요. 그때 그 5라는 방 번호를 배열의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바로 첫 번째 배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이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요. 현재 0번 스택이 시프트를 한 상태고요. 2번 스택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제 2번 스택이 쉬프트를 하면 되는데 쉬프트는 현재 자기 스택의 맨 마지막 배열방부터 앞에 데이터를 한 개씩 뒤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 스택의 맨 마지막 방은 0번이에요. 그러면 이 방의 이전 방 번호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모듈러로 조정해 주는데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인덱스는 아니죠. 가상의 인덱스예요. 가상의 인덱스를 배열의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이 배열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듈러가 너무 똑똑해서 음의 정수는 음의 정수로서 계산을 해요. 0 밑으로 배열 전체 길이만큼 나누고 남은 거를 보는 거죠. 지금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은 반대로 배열 끝으로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나눈 값에 배열 전체 길이를 한 번 더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코딩으로 하면 인덱스의 값이 음의 정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임의의 배열 방번호를 넣으면 전체 길이를 더했으니까 양의 정수일 경우에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벗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방 번호를 넣어도 항상 돌아가게 하려면 여기다 한 번 더 배열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면 배열 방 안의 어떤 값도 배열 방의 전체 길이를 벗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멀티스택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안에 스택 정보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는 데이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스택의 시작 위치나 데이터 크기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이제 어떤 인덱스를 던졌을 때 스택 영역 안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스택의 마지막 데이터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스택과 관련된 함수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해보려고요. 이름은 스택 info라고 하고요. 스택의 시작 위치, 데이터의 크기, 총 스택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생성자에서는 시작 위치랑 스택의 크기를 받고요. 받은 인자들을 내부 변수로 저장합니다. 이제 임의의 배열방 번호가 해당 스택의 영역에 있는 배열방인지를 확인하는 함수 하나 만들게요. 이 번호가 0보다 작거나 배열 전체 크기보다 크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죠. false를 return합니다. 그 인덱스가 해당 영역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스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아까 칠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왜 시프트를 돌리다 보면요. 맨 마지막에 스택 데이터의 일부가 앞쪽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자로 받은 인덱스가 시작점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바퀴 돈 거니까 배열 개수만큼 더해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 돼요. 제가 앞으로 넘어간 인덱스를 가상으로 이렇게 펼쳐서 비교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름을 virtual index라고 지어봤어요. 이게 지금 인덱스가 시작 인덱스보다 작으면 배열 개수만큼 더해줘라.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인덱스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시작은 멤버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고 끝은 시작에 스택 사이즈를 더해주면 그게 스택의 스타트, 엔드 영역이 되겠죠. 즉 끝 지점이 그냥 스택 시작점에서 스택 크기를 더한 게 끝 지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택의 시작점이 배열의 맨 끝에 있는 경우에는 그 스택의 끝이 배열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패턴으로 비교하라고 아까 인덱스가 시작보다 작으면 그냥 배열 크기만큼 더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둘을 맞추고 나서 비교를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스택의 맨 마지막 방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데이터랑 상관없이 스택에 할당된 크기의 맨 마지막 방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타트에 스택의 크기를 더해주면 맨 마지막 방번호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방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1. 여기 adjust index 함수는 숫자가 배열 크기 바깥으로 벗어날 때 모듈러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지금 스택 정보 클래스 다 하고 나가서 만들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현재 스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마지막 방번호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스타트에 데이터의 길을 더해주면 마지막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배열 방번호니까 1 빼주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추가할 방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를 따로 만들게요. 그냥 마지막 데이터에 1을 더하면 되는데 이걸 또 어저스트 하고 해야 되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줄게요. 다 찼는지 비었는지. 자, 이제 스택 인포 클래스에서 나와서 멀티스택스의 내부 변수 선언할게요. 스택 정보를 저장할 배열 하나 선언하고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배열도 선언해 줍니다. 멀티스택의 생성자를 선언할게요. 스택을 몇 개 만들지 받고 스택 크기는 얼마로 할지도 받습니다. 스택을 몇 개 만들지에 따라서 스택 인포를 저장할 배열방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스택 개수만큼 돌리면서 스택 인포 객체로 생성해서 각 스택방의 정보들을 초기화합니다. 스택의 개수와 스택의 크기를 곱하면 전체 필요한 데이터 크기가 나오죠. 배열방을 해당 크기로 선언합니다. 자, 이제 멀티스택스의 내부 함수를 선언할게요. 첫 번째로 expand, 자리가 없을 때 shift를 하잖아요. 얘가 바로 shift를 호출해주고 shift 이후에 해야 하는 마무리 작업들을 하는 애예요. 현재 스택 번호를 가지고 와서 shift 해야 할 다음 스택을 찾습니다. 위에서 찾아낸 다음 스택을 shift 하라고 shift 함수를 호출합니다. shift가 끝나고 현재 스택의 크기가 한 개 커졌다는 걸 업데이트 해야겠죠? 자, 그럼 shift를 볼게요. 스택 정보를 가져오고요. 얘도 다 찾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다 찾으면 또 그 다음 스택을 미루라고 재규적으로 shift 함수를 부르는 거죠. 아까 expand에서처럼 똑같이 다음 스택을 찾고 shift가 끝나면 현재 스택을 한 칸 늘려줍니다. 이제 재기호출을 하다가 딱 자리가 남는 스택을 만나면요. 그 스택의 마지막 인덱스를 가져와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시프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루프를 돌면서 자기 앞의 데이터를 자기한테로 한 칸씩 뒤로 미루는데요. 스택의 맨 끝에서 시작점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인덱스를 한 개씩 앞으로 이동하는데 그 인덱스가 현재 스택 영역에 있는 동안 이게 바로 그거죠. 내 앞에 있는 애를 나한테 복사해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면서 데이터를 한 칸씩 뒤로 미루는 거죠. 이제 돌다가 스택 영역이 아닌 인덱스에 도착하면 루프가 끝나겠죠. 그런데 맨 앞에 데이터까지 한 칸씩 뒤로 복사하면 맨 앞에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맨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맨 앞에 데이터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작점은 내 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hift가 완료되면 해당 스택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이번에는 전체 배열의 데이터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보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산 결과를 담을 정수 하나 선언하고 스택 인포를 돌면서 데이터 사이즈를 죄다 더하면 전체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걸 반환합니다. 이번엔 모든 스택들이 전부 다 찾는지 알아보는 함수, 아까 만든 함수로 전체 개수를 가져와서 배열방의 크기랑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배열 크기를 벗어나는 가상 인덱스를 다시 계산해서 실제 인덱스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전체 배열 크기를 가져와서
아까 칠판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모듈러의 wrapping around 가상의 인덱스를 받아서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게 계산해서 물리적인 배열 방 번호를 반환합니다. 그럼 다음 인덱스로 가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인덱스에서 그냥 플러스 1 하고 아까 만든 함수를 호출해서 조정해 줍니다. 이전 인덱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본격적인 스택의 기능 함수들을 구현해 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exception을 through 하고요. 모든 스택들이 다 꽉 찼을 때는 예외를 through 합니다. 남는 자리가 있으면 스택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그 해당 스택이 찼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자리가 다 찼다 하면 아까 우리가 만든 자리를 확장하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인덱스를 받아와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택의 데이터가 하나 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꺼내어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요. 받아온 스택 넘버를 가지고 스택 정보를 가져옵니다. 비었는지 확인해야겠죠? 가져올 게 없으면 exception을 through 하고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지워야겠죠? 스택 정보에 데이터 사이즈 하나 빼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스택 정보를 가져와서 비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비었으면 마지막 데이터를 반환하면 끝. 여기 콜론이 빠졌네요.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스택은 3개 만들고요. 각 스택의 사이즈는 5로 할게요. 방금 사용했던 코드 재사용할게요. 0번 스택에 데이터를 더 많이 한번 넣어 볼게요. 9 이렇게. 그리고 0번 스택에서 4번 더 가져오는 걸로. 네, 한번 아까 고정 길이 스택에서는 이런 경우에 full stack exception을 through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9부터 8, 7, 6, 5, 4, 3, 2, 1. 스택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잘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하고 보니까 별로 복잡하지도 않죠? 유동 길이는 고정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코드가 많았는데 잘 참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멀티 스택을 배열로 구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